2번 30 마이크로페럿과 40 마이크로페럿의 콘덴서를 병렬로 접속한 후 100V의 전압을 가했을 때 총 전하량은 몇 쿨롱이냐고 합니다. 콘덴서를 병렬로 연결했을 때, 직렬로 연결했을 때의 총 합성 정정 용량부터 볼게요. 병렬로 연결했을 때는 이렇게 C1, C2라면 전체 합성 정정 용량은 얘네 그냥 더하면 됐었습니다. 자, 근데 직렬일 때는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하면 전체 C는 C1분의 1 더하기 C2분의 1분의 1이었고요. 얘네 풀면 더하기 분의 곱하기가 됐었어요. 그래서 합성 정정 용량 구하는 식은요. 합성 저항 구하는 식하고 반대였습니다. 우리 저항 병렬일 때 이렇게 구했고요. 저항 직렬일 때 이렇게 그냥 더해서만 구했었죠. 요거 합성 정정 용량 구하는 식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렇다면 문제에서 30 마이크로페럿과 40 마이크로페럿의 콘덴서를 병렬로 접속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총 합성 정정 용량 C는 얘네 그냥 더하면 되겠죠. 30 더하기 40 하면 70 마이크로페럿 나올 거고요. 이때 총 전하량, 여기 C에 저장되는 전하량 Q는요. 정정 용량 곱하기 전압이었어요. 그래서 이 정정 용량은 70 곱하기 마이크로페럿인데 이 마이크로페럿은 10의 몇 승이죠? 마이너스 6승이고요. 그리고 전압은 100V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100V니까 얘네 70은 그대로 두고 100 곱하기 C의 마이너스 6승은 10의 마이너스 4승이죠. 얘가 10의 제곱이니까 요 곱하기는 지수를 더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7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나오고요. 정답은 4번입니다. 3번. 전압과 전류가 아래와 같을 때 전류는 전압보다 위상이 어떻게 되냐고 합니다. 자, 전압은 자, 여기 보면 지금 파이언 같고요. 주파수도 같아요. 근데 크기와 위상이 다릅니다. 먼저 V를 그려보면요. 전압 V를 그려보면 0점을 기준으로 지금 여기 플러스죠. 플러스는 0점에서 4분의 파이 정도 앞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 있을 거고요. 여기가 최대값이 50 루트 2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전압 V고 전류 I를 그려보면 여기는 플러스 2분의 파이예요. 그럼 2분의 파이는 4분의 파이가 2개 있을 정도의 여기면 2분의 파이가 되겠죠. 그리고 요 그리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최대값이 30 루트 2가 되는 것이 전류 I고요. 자, 그러면 요 앞쪽으로 갈수록 앞선다고요. 뒤쪽으로 하면 뒤진다 라고 했어요. 앞선 애가 플러스, 뒤진 애가 마이너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전류가 전압보다 요만큼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4분의 파이죠. 얘는 4분의 파이예요. 그럼 전류가 전압보다 4분의 파이만큼 앞선다가 맞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5번입니다. 키르이호프 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먼저 키르이호프 법칙은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1법칙, 2법칙. 1법칙은 전류에 관한 법칙이었죠. KCL이라고도 했고요. 2법칙은 KVL이라고 해서 전압에 관한 법칙이었습니다. 그리고 키르이호프 법칙, KCL은요. 전류 법칙으로 임의의 폐회로에서 어떠한 접속점에 들어오는 전류와 나가는 전류의 합은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전류, 나가는 전류. 이거는 시그마인데요. 다 더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법칙은요. 전압에 관한 법칙이어서 어떤 폐회로에서 기전력의 합과 전압 강하의 합이 같다. 기전력의 합과 전압 강하의 합이 같다고 했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법칙이고 이것을 토대로 문제로 돌아가면
제1법칙은 전압에 관한 법칙이 아니고 전류에 관한 법칙이었죠. 제2법칙도 전압에 관한 법칙이고요. 1법칙이 전류, 2법칙이 전압. 3번 제1법칙은 회로망에 유입하는 전류의 합은 유출되는 전류의 합과 같다. 이거 맞죠? 들어오는 전류의 합과 나가는 전류의 합이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4번도 한번 보겠습니다. 제1법칙은 회로망에 이미 한 폐회로 중에 전압 강화의 대sob과 기전력의 대sob은 같다. 그래서 이건 제1법칙이 아니고 제2법칙이죠. 정답 3번입니다. 10번 정전계와 정자계의 상호관계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는데 먼저 정전계와 정자계의 상호관계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전계에서는요. 전하량이죠. 전하량 Q고 정자계에서는 자하량이죠. 그래서 M으로 두고요. 그리고 Q의 전하가 있으면 Q의 전하에서 Q만큼의 전기력선이 나간다 해서 전속이라는 단위를 썼습니다. 전속 똑같이 Q라고도 썼고 이렇게도 씁니다. 그리고 정자계에서는 같은 개념이지만 자속이고요. 얘는 파이랑 M 모두 같이 씁니다. 그리고 여기서 단위 면적당 전속을 전속 밀도라고 할 건데요. 전속 밀도는 D라고 쓰고요. 자속 밀도는 B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정전계에서는 전기장의 세기를 구했었고요. 전기장의 세기 E라고 뒀지만 똑같이 자기장에서는 자기장의 세기 H를 뒀습니다. 그리고 여기 전기장의 세기에서 전하 사이에 전기장이 작용하는데 그 전하 사이에 매질이 전기장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단위가 유전율이었습니다. 유전율 입실론 이렇게 썼고요. 매질이 자기장에 미치는 영향 투자율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살펴보면 1번 전속 밀도는 B였나요? 전속 밀도는 D였고요. 단위는 쿨럼퍼미터는 맞습니다. 쿨럼퍼 제곱미터. 자속 밀도는 웨버 퍼 제곱미터입니다. 단위 면적당 자속이고 단위 면적당 전속이니까요. 그리고 자속 밀도는 B. 서로 바뀌었죠? 정답은 1번이네요. 2번 전기장의 세기는 E 볼트/미터, 자기장의 세기는 H 암페어/미터 맞습니다. 3번 정전계에서의 진공의 유전율은 정자계의 투자율과 대칭되는 개념이다. 맞죠? 유전율과 투자율. 근데 가끔 여기 함정으로 도전율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헷갈리지 말고 꼭 기억해주세요. 유전율과 투자율입니다. 그리고 4번 정전계에서의 전하량은 Q 쿨롱, 정자계에서의 자하량은 M 웨버로 나타낸다. 맞습니다. 정답 1번이고요. 16번 어떤 도체에 2A의 전류가 1분간 흐를 때 도체를 통과하는 전기량은? 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전류 I가 주어져 있고 1분이라는 시간 T가 있네요. 전류를 정의했을 때 전류 I는 시간분의 전하량이었죠. 어떤 도체의 단면을 1초간 통과하는 전하량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T초 동안 Q의 전하량이 흐른다면 전류 I는 T분의 Q 암페어라고 했고요. 그렇다면 시간은 1분이니까 얘 초로 바꾸면 60초죠. 그렇다면 여기서의 전하량 Q는요. IT라고 둘 수 있겠네요. 단위는 쿨롱이고요. 전류는 지금 2A고 시간 1분을 초로 바꾸면 60초죠. 그래서 2 곱하기 60 하면 120 단위는 쿨롱입니다. 그래서 정답 3번입니다. 20번 다음 중 자기력선의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1번 자기력선은 고온이 되면 자력이 증가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석은 온도가 높은 곳에 두면은 그 자석 안에 자기 모멘트가 정렬되는 게 방해돼요. 이렇게 이 자석이 정렬되는데 방해되기 때문에 자기력선은 고온이 되면 감소합니다. 2번 자기력선에는 고무줄과 같은 장력이 존재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가까워나 머나 계속 자기력선은 이렇게 가겠죠. 3번
자기력선은 자석 내부에서도 N극에서 S극으로 이동한다. 자석이 N극에서 S극이면 자기력선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럼 이 안에서는 S극에서 N극으로 이동하겠죠. 4번. 자기력선은 자성체는 투과하고 비자성체는 투과하지 못한다. 자기력선 자성체 투과하는 거 맞고요. 비자성체도 투과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24번. 다음 중 변압기유로 쓰이는 절연유에 요구되는 특성이 아닌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먼저 절연유를 쓰는 목적은 물론 절연이겠죠. 당연히 절연유니까 절연과 냉각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절연유 조건을 먼저 살펴보면 절연이 목적이니까 절연 내력이 커야겠죠. 인하점 높아야 되고요. 탄원점이 높아야 하니까 그리고 응고점이 낮아야 되죠. 잘 얼지 않아야 하고 점도가 낮아야 합니다. 이게 점도가 높으면 순환이 안 되잖아요. 그 대류 현상이 잘 일어나지 않아서 냉각이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점도는 낮아야 하고 냉각 효과 당연히 커야겠죠. 냉각 효과도 커야 되고 또 고온에서는 산화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석출물은 생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24번 문제로 다시 돌아가면 절연 내력 커야 하는 거 맞고요. 인하점 높아야 하는 거 맞고 응곱점 낮은 거 맞고요. 점도는 커야 하는 게 아니고 점도는 낮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답 4번입니다. 26번. 다음 중에서 변압기의 병렬 운전 조건에 필요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변압기의 병렬 운전 조건. 극성이 같을 것 맞고요. 용량은 같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정답 2번이네요. 3번. 권수비 같아야 하고 저항 리액턴스비 같아야 하는 거 맞습니다. 30번. 동기기의 손실에서 고정손으로 오른 것은? 이라고 했어요. 먼저 이 손실에는요, 크게 고정손과 가변손이 있습니다. 이 고정손은 부하가 없을 때도 발생한다 해서 무부하손이라고 하고요. 가변손은 부하손이라고 합니다. 부하의 크기에 따라 변화하기도 해요. 그리고 이 고정손은 크게 철손하고 기계손으로 되어 있고요. 가변손은 동손과 표류 부하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철손은 또 히스테리시스손, 우리 히스테리시스손 했었죠. 자성체 내에 원자자석의 극방향이 바뀔 때 열이 발생하는데 이때 이 열로 방출되는 에너지를 히스테리시스손이라고 했고요. 와류손, 철심에 자속이 통과하고요. 이 자속에 의해서 또 전류가 발생해서 철심 표면에 이런 와전류가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이 와전류에 의한 손실이다 해서 와류손이라고 하고요. 기계손, 마찰손, 어떤 마찰로 인한 손실, 그리고 풍손, 공기와의 마찰에 의한 손실입니다. 그리고 가변손에서의 동손은요, 보통 권선에 의한 손실, 권선 동손이고요. 표류부하선은요, 누설 전류에 의해 발생하는 손실이고요. 계산에 의해서 구할 수는 없는 손실을 표류부하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때 고정손은 동손, 얘는 부하손이죠. 2번 가변손도 부하손입니다. 권선의 저항손, 요거는 동손에 해당되는 거죠. 4번 브러쉬의 전기손은요, 요 마찰손에 포함됩니다. 이 마찰손이 축과 베어링 사이의 마찰, 브러쉬와 슬립링이나 정류자 사이의 마찰, 이런 마찰로 인한 손실을 이야기하기 때문에요. 마찰손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정답 4번입니다. 31번. 정류용 다이오드 1개를 사용한 단상 반파 정류 회로에서 전원 전압이 VT는 루트 2V 사인 오메가 T일 때 저항 아래 흐르는 직류 전류의 크기는? 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V는 100V이고요. 저항은 10 루트 1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정류용 다이오드를 사용해서 발생한 정류 회로는 만약 입력이 이렇게 정연파잖아요. 출력은 이렇게 반파입니다. 마이너스는 출력되지 않고 플러스는 출력되는 반파 정류 회로고요. 이 반파 정류 회로의 평균값을 구해야 돼요. 어떤 평균값? 직류 평균값 구해야 되는데 이 직류 평균값은 저희 이론에서 했었는데 이 D는 파이분의
루트 2 곱하기 교류의 시료값인 2입니다. 그래서 5분의 2 곱하기 여기서 최대 시료값은 최대값에서 루트 2로 나눈 요 V가 시료값이 되겠죠. 곱하기 100 하면요. 얘는 45V 정도가 나오고요. 이때 평균 전류 ID는 저항분의 직류 평균값 넣어주면 될 거고 저항은 10 루트 2 그리고 전압은 45V 여기에 루트 2를 빼먹었네요. 이거 계산하면은 3.2A 정도 나옵니다. 그 정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이거 계산하기 어려울 텐데 5분의 루트 2는 0.45라고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외워두시면은 계산하기 굉장히 쉽습니다. 정답 2번입니다. 33번 다음 도면이 나타내는 전동기의 명칭은 지금 이 전동기하고 여기 계좌하고 어떻게 연결되어 있나요? 병렬 연결되어 있죠. 병렬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분권이죠. 그렇다면 직렬 연결되어 있다라면 직권이고요. 타여자는 따로 연결되어 있죠. 자, 그렇다면 복권은 직렬, 병렬 모두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복권이라고 합니다. 정답 2번입니다. 36번입니다. 동기 전동기의 공급 전압, 주파수 및 부하를 일정하게 하고 여자 전류를 변화시키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가 했습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현상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 동기 전동기의 위상 특성 곡선이었죠. 그래서 요 계좌 전류를 변화시켰을 때 전기자 전류가 어떻게 변하나? 그리고 이 전기자 전류에 따른 역률도 했었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전기자 전류와 역률이 변화한다. 37번. 변압기의 백분율 저항 강화가 2%, 백분율 리액턴스 강화가 3%일 때 부하 역률이 80%인 변압기의 전압 변동률은 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전압 변동률은 일단 전부하 시 2차 전격 전압분의 무부하 전격 전압 그리고 여기서 전격 전압을 뺀 요 값이었는데요. 얘를 퍼센트 저항 강화와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로 나타낸 것이 P 코사인 세타 퍼센트 저항 강화 곱하기 역률이죠. 더하기 Q 사인 세타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와 무효율입니다. 얘를 각각 곱해서 더한 값이 전압 변동률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때 퍼센트 저항 강화가 2%라고 해요. 그래서 P는 2고요. 역률이 80%니까 0.8이겠죠. 그리고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가 3%고 역률 코사인 세타가 0.8이라면 삼각형을 그려보면 여기 세타에 10이고 8이게 되면 코사인 세타고 여기 높이를 x로 두고 피타고라스 정리를 해보면 10의 제곱은 8의 제곱 더하기 x의 제곱이고 10의 제곱 마이너스 8의 제곱은 x의 제곱이겠네요. 그럼 얘는 100하고 64니까 총 36, 6의 제곱이 나와서 6의 제곱은 x제곱이고 그럼 높이는 6이 나올 겁니다. 여기서 무효일 사인 세타는 0.6이 될 거고요. 1.6 더하기 1.8 하면 정답은 3.4가 나오게 됩니다. 정답 3번입니다. 여기 보시면 역률에서 코사인 세타는 0.8, 사인 세타는 0.6이라고 했잖아요. 이 10대 8대 6, 이 비율 굉장히 잘 나오니까요. 코사인 세타가 0.8이다? 그럼 사인 세타는 0.6이겠네 라고 바로 나오실 수 있게 요 계산 쪽은 암기를 한번 해주세요. 자주 나오는 숫자라서. 40번 삼성 유도 전동기가 일정한 주파수의 전원에서 운전하고 전원 전압이 전격 전압의 80%가 되었다면 토크는 어떻게 되냐고 했습니다. 토크는 전압의 제곱에 비례하죠. 그래서 전격 전압이 0.8이 됐다? 그러면 0.8의 제곱에 비례하니까 0.64네요. 그러면 64%가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답 1번입니다. 42번. 절연전선의 피복을 벗기는데 사용하는 공구는
전해선 피복을 벗기는 데 사용하는 공구는 와이어 스트리퍼죠. 우리 나중에 실기 공부할 때도 많이 쓰는 것이 와이어 스트리퍼입니다. 자, 그렇다면 1번 밴더는 금속관을 구부리는 데 사용하는 공구고요. 2번 리머는 금속관을 가공할 때 절단된 내부를 매끈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공구입니다. 3번 플라이어는요, 가위와 같은 집게 형태로 물체를 잡는 공구입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47번 지중전선로를 직접 매설식에 의해서 차량 및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 매설 깊이는 몇 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가? 규정을 보면 지중전선로 차량이나 기타 중량물에 의한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는 1m 이상으로 매설하여야 합니다. 정답 2번입니다. 48번 다음 중 전주의 길이가 15m 이하인 경우 땅에 묻히는 깊이는 전체 길이의 얼마니에요? 그럼 여기 표를 보시면 전주 매설 깊이 15m 이하라고 하니까 전체 길이 16m 이하에 15m 이하죠. 그렇다면 전체 길이의 6분의 1 이상입니다. 정답 2번입니다. 49번 지지선의 중간에 넣는 애자는 구형 애자를 지지선 중간에 사용합니다. 그래서 1번 저압 핀 애자는요, 가공 전선로의 직선 부분을 지지하는 경우 사용하는 애자고요. 인류 애자는 저압 가공 전선로 또는 인위선에 사용되는 애자를 인류 애자라고 합니다. 내장 애자는 장력을 세게 받는 송전선이나 통신선을 느리는 데 쓰는 애자를 내장 애자라고 합니다. 53번 옥내 배선 공사 중 반드시 절연전선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공사 방법은 2번 버스 덕트 공사입니다. 먼저 버스 덕트 공사는 보통 고압에 많이 사용되고요. 고압에서는 케이블이나 전선보다 그냥 도체를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그 도체를 절연물로 감싸서 지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버스 덕트입니다. 그래서 정답 2번입니다. 54번 수변전 설비 중 동력 설비 회로의 역률 개선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요 진상용 콘덴서죠. 역률 개선하기 위해서 부하와 병렬로 연결한 콘덴서, 이것을 진상용 콘덴서라고 하고요. 1번부터 볼게요. 퓨즈는 전류가 전격 전류보다 높이 흘렀을 때 이 전류를 끊어주는 것을 퓨즈라고 하고요. 컷아웃 스위치는 이 퓨즈에다가 개폐기를 넣은 것이 컷아웃 스위치입니다. 자, 그리고 차동 계정기는요, 유입되는 전류와 유출되는 전류의 차이에서 동작되는 것을 차동 계정기라고 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59번 화약류 저장 장소의 배선 공사에서 전용 개폐기에서 화약류 저장 장소의 인입구까지는 어떤 공사를 하여야 하는가? 먼저 화약류는 전기 설비를 시설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조명 설비나 이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기 설비는 시설할 수 있고요. 이때 금속관이나 케이블 공사에 의해서 시설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개폐기나 과전류 차단기에서의 화약구의 인입구까지의 배선에서는요, 지중 배선으로 케이블을 사용해서 설치하여야 합니다. 정답 2번입니다.